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3강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과학론. 이거 뭐 과학 사회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이랑 이제 과학을 이제 사회학으로 바라본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 기능주의적,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 뭐 커뮤니즘 이런 얘기 나오고 굉장히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바라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사회학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뒤에도 뭐 대놓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 뭐 뒤쪽 부분 이제 좀 비판 좀 있지만 비판이 이게 맞는 거지.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별로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은 조금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나? 수능 특강에 왜 수능 시험 연계 교재인데 왜 이런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왜 쓰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 EBS도 빨리 정상화가 돼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뭐 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지. 이제 꼭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쓰는 게 좋다, 그죠? 얘기하려면 길지만 어쨌든 봅시다. 20세기 중반에 등장 글은 쉽습니다. 쭉 읽어져요. 쭉 읽어지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쭉쭉 읽어지고 봅시다.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 사회학은 사회과학은 다른 얘기죠, 그죠?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과학을 사회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사회학은 말도 막 이렇게 막 지어내는 거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과학자 공동체, 그죠? 그다음에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과학을, 그죠? 과학 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그죠?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 이제 커뮤니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그런 공동체에 어떤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라는 제도를 이제 분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과학을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좀 봅시다. 머튼 계속 이 사람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서로의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 그죠? 공동체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혼자서 막 과학이라는 게 막 혼자 연구해가지고 뭐 성과 내는 거 그런 것보다도 주변 동료들, 예? 그다음 공동체, 그런 어떤 규범 이런 것들 좀 사회주의적 관점이죠. 이런 걸 이제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지식이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류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건 뭐 지 생각인 거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뭐 그 사회가 발전한 이유가 이 사회주의자 생각은 이 사람 생각은 사회적 규범을 갖고 공동체적 커뮤니즘 그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답니다. 우리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지 사회적 규범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과학자들이 자기 노력으로 온갖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뤄낸 성과지 뭐 동료들이 막 태도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죠?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는 아니지 팀이든 아니면 똑똑한 천재든 그런 사람들이 뭘 발견해가지고 아니면 연구해내가지고 그 성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무슨 사회 규범을 갖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봅시다. 사회 여타 부문들의 일상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과학 활동을 개입하는 것을 어떤 사회의 이제 여타 부분들의 일상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는 뭡니까? 어떤 이득 같은 거, 그죠? 어떤 욕심, 어떤 욕망, 꿈 그런 것도 포함돼요. 내가 어떤 뭘 이뤄내겠다 그런 욕심 그런 것도 다 돼요.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들을 다음에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한다.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 딱 이제 공산주의 개념이죠, 그죠? 커뮤니즘 개념입니다. 이거 그 주변 동료들이나 그런 공동체가 막 이게 뭐 천재 같은 건 아니면 조금 뭔가 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 그런 것조차 이제 그 개입한다, 차단했다.
객관적인 과학의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그런 거지. 머튼의 생각이 그죠? 사회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범들이 막 자유롭게 뭘 하려 그러는 것들을 차단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봅시다. 하여튼 뭐 그렇게 네 가지 규범이 차단을 했대 봅시다. 보편적인 어떤 규범, 이거 뭐 유니버셜리즘이라고 봅시다.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만국의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인종이라든지 차별, 성별 이런 거는 국적 신분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정당화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둘째 공유성,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커뮤니즘, 그죠? 공유성. 모든 과학의 발전은 사적으로 소유돼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서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된다. 모든 어떤 기술들,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어떤 기술을 공유해라.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돈을 벌었어. 그 돈을 나눠줘라 이런 건데. 이게 참.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발견은 다른 어떤 지식들,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집단 노력의 산물이다. 그건 네 혼자만 한 게 아니다. 나눠라. 또 뭐 이를테면 또 뭐 물론 뭐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뭐 어떤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내가 배운 지식에 대한 어떤 덕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뭐 뭔가를 해줘야 된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뭐 대놓고 막 그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집단 노력이잖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죠. 봅시다. 어떤 뭐 이게 이제 커뮤니즘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갖고 좀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물을 뺐자.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셋째, 탈이해 관계. 그죠? disinterestedness? 이해 관계, interestedness가 아닌 이해 관계군요. 그건 그죠? 탈이해 관계 규범.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과학자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이해적, 어떤 경제적 그런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과학적 진리 탐구에만 과학적 진리 탐구만 자체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경제적 이런 거 속박되지 않고 그럼 뭐 이건 나쁘지 않네, 그죠? 그 뭐 공산주의를 믿든 사회주의를 믿든 아니면 뭐 자유주의를 믿든 어쨌든 뭐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이제 평가한다. 이건 좋아요, 그죠?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오가나이즈드, 스캡티시즘, 이 회의주의잖아요. 스캡티시즘, 그죠? 스캡티시즘, 그죠?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거 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회의 느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규범 이래.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서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뭐 이것도 맞네. 이거 뭐 비판적으로 거기서 어디서 나왔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믿어야지. 뉴턴이 얘기했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이건 뭐 나쁘지 않죠, 그죠? 뭐 이렇다. 이 네 가지 어떤 규범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 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못하게 차단을 해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과학 지식이 창출된다. 그죠? 이래 보는 거지. 객관적 지식 창출의 어떤 원인은 그러니까 뭐 또 보장해 주는 것은 이 네 가지 규범 이 네 가지 규범이 어떤 개인들을 좀 이제 그 규범에다가 딱 가두기죠. 가두리를 딱 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이 발전해서 어떤 뭐 인류가 진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봅시다. 머튼은 비록 이 규범들이 성문화 그죠? 이거 뭐 글씨로 써져 있고 뭐 법같이 그죠? 법에 써져 있고 그런 게 성문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규범들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훈계를 하지.
이거 뭐 글로 써져 있고 뭐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훈계 아니면 또 야 뭐 누구 잘하더라 칭찬 그죠? 이런 거 형태로 전승이 되고 과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이 은행에서 이러한 어떤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뭐 성문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각들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 없는 거야 실체가 그죠? 자기 생각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죠? 뭐든 이런 거를 왜 입에 수능 특강에다 왜 올린 거야? 봅시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봅시다.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치즘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그럼 뭐야? 얘가 생각하는 커뮤니즘,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사회주의가 조금 더 세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죠? 개인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되면 전체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유주의 개념에서 자유주의 개념은 사회보다는 조금 개인에다가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좀 사회, 공동체 이런 데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그죠? 야, 개인보다는 사회가 우선이지. 응? 말 들어. 말 안 들어? 그럼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전체주의니까, 그죠? 전체주의입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봅시다. 또한, 과학자의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 요런 규범들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건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나는 전체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까지는 안 가고 난 사회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머트니. 나치즘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뭐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전체주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봅시다.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조할 뿐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용인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탐구와 이제 비판을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을 불가능하다고 본 거지. 전체주의 사회는 아주 강한 사회주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에 불가능하다고 본 거지. 그런데 이 사회주의 자체도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겁니다. 이 규범이 뭔데? 결국 규범이 뭡니까? 결국 억압하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없는 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네가 뭐 똑똑해, 아니면 네가 뭐 노력할 의지가 있어, 응? 그러면 자유롭게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자유입니다. 그죠? 이거 뭐야? 규범이 있고 뭐 야 개인 어떤 욕심 이런 거 부리면 안 돼. 뭐 이해관계 이런 거 개입하면 안 돼. 그죠? 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까. 커뮤니즘. 그죠? 집단 노력의 산물이잖아. 그거 네 혼자 안 거냐? 뭐 네 기본 베이스 지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응? 네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 그거 다 그냥 뭐 네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포함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다 내놔. 응? 네가 번 돈 그거 네 혼자 돈 번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어떤 뭐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돈 내놔. 커뮤니즘이죠, 그죠? 그게 좀 세게 가면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죠? 나치즘, 응? 뭐 스탈린주의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이 사회주의가 지금 응? 그런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죠? 사회주의가 좋을 것 같다. 막 그냥 좀 자유를 좀 잃더라도 사회주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자유라는 게 이제 없으면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자유가 뺏기고 사회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사회주의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사회주의를 생각하고 난 그게 좋다라고 하면 명확한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봅시다. 또한 나치 어디 갔나?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그죠? 이 지문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주의 사회는 복종의 미덕을 강요할 뿐, 그죠? 이건 사회가 아주 그냥 사회가 우선인 거지. 개인은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그죠? 무조건 복종. 개인은 무조건 사회 복종에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강조할 뿐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 비판, 그죠? 이런 거 스캡티시즘 이건 이제 용인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어떤 탐구와 비판에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죠? 또한 독일은 나치주의자들이 과학은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과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머튼은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뭐 나치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리 독일은 우수하고 막그 유태인은 좀 저열하다 이렇게 이제 과학을 이제 나눴는데 그 나누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인종, 성별 이런 거 국적, 신분 이런 나누지 말자. 이제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나치즘에 비해서는 그 머튼 나는 좀 착한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별로입니다. 그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엔 별로 아닌 것 아닌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봅시다. 머튼은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다시 봅시다.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고 이건 뭐야?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국한하라고 제한하라고?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사회와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맥락을 지금 이 사회주의자잖아요, 이 사람. 응? 그죠? 사회를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고 규제, 규범,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규범 그죠? 커뮤니즘 자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소유 사적 소유돼서 안 된다. 다 내놔라. 개방해라. 이런 사람이 순수한 활동이라고?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봅시다 계속. 이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글이죠. 그죠? 하여튼 막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국한, 자유라는 게 아니죠. 완전 반대 개념이잖아. 그죠? 국한한다. 어떤 연구 범위 자체도 어떤 제한을 해버려. 이 정도까지만 연구해라. 이렇게 하죠.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또 뭐야? 이로 인해서 이제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다라는 인식. 이건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거는 어디서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머튼 자체가 이제 과학 엘리트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완전 반대 개념 아닌가? 과학 엘리트가 아니라 이 사람 어떤 과학 지식, 과학의 발견 이런 거 사적으로 소유하는 게 과학 엘리트들 아닌가? 응? 그죠? 이거 다 개방해라 그랬잖아. 근데 뭐 엘리트에 대한 비판을 해. 응? 오히려 이 머튼이 과학 엘리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그죠?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구만. 이상해요. 그래서 봅시다. 머튼이 제시한 사회규범이라는 개념은 머튼이 제시한 사회규범이라는 어떤 개념 요 네 가지죠.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규범을 가지고 이제 그 과학자 공동체, 그 과학자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그 커뮤니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용한 도구다. 이게 주제도 별로고 글도 좀 이상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봅시다. 이건 뭐 더 하지? 봅시다. 사회주의 대놓고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본의 과학자들의 대표적인 버널. 그 버널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 문제를 이제 막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막 비판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대요. 1939년에 발표한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펼쳤다.
그렇지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죠. 그죠? 기술이 개발되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죠?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네 생각인 거지. 버널 네 생각인 거지. 과학의 잠재력이라는 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정부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딱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에다가 막 예산을 퍼부어. 그래야지만 온전히 발휘된대. 맞아요, 이게? 이게 왜 이런 거리? 하여튼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계속. 버널은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지원하는 거지. 그럼 뭐 사회주의 체제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 보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이 왜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봅시다.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 연구의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 1939년 이때 뭐 이제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뭐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군사 연구에 대해서 막 지원이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 때입니까? 독일이지, 독일.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얘들 문제인 거지. 이거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봅시다. 전체주의 개념 그게 문제였지. 이거 그래서 봅시다. 그는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지. 과학이 발전하면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을 결집되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한다고 봤다. 그렇지.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버널은 순수 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서 또 발전한다. 순수 과학은 또 기술을 낳고, 그죠? 그러니까 순수 과학 위에서 이제 기술이 응용 과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응용 과학이 그 위에서 또 순수 과학을 또 발전하게 되는. 서로 이제 도와주고 하는 거네. 얘가 얘를 도와주고 얘가 또 얘를 도와주네, 그죠? 순수 과학과 기술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건 맞는 말인데. 그는 순수 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 위선에 물든 사람이라고 간주했으며. 뭐야? 이거 뭐 순수 과학뿐만 아니라 응용 과학도 같이 뭐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인가? 버널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순수 과학만 너무 막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너무 위선에 물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물리학과, 화학과, 뭐죠? 이런 거 말고 응용 과학, 그러니까 공학 뭐 이런 게 이제 응용이죠. 그러니까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이런 것만 순수 과학만 따지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에 위선에 쩌든 사람이래.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건 이제 공학, 응용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죠?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이제 구별함으로써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얘가 보기에 비판하는 사람들, 엘리트주의에 쩌든 사람, 위선에 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이제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봤다. 물적 기반, 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 과학만 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돼.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벌어야 돼. 물적 기반, 그죠? 이거 위선이다. 그럼 순수 과학만 외치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용적인 느낌도 드네요. 근데 사회주의자인 버널, 대놓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그죠? 버널.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과학을 효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나요? 자본주의에서? 과학을 효과적이고 잘 만들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에서. 인간적으로 잘 발전시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그 나라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오히려 이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로 돌았던 나라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그죠?
이게 틀렸지. 버널의 주장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 성향을 지닌 배급,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하여 생산 체제의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뭐 이윤을 막 돈을 너무 성향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이제 그 과학자들에게 막 연구 방향성 돈도 대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 체제에 비효율성도 생기고 뭐 비인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요, 이거? 틀렸죠, 그죠? 뭐 무기를 개발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그런 개발하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죠? 이쪽에서 무기 개발에 자국민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죠? 지금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죠? 뭐지 반대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본주의에서 그러나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잖아.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막 무기 개발해가지고 막 미사일 발사 무슨 미사일 발사 물론 하지. 근데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먹고 사는데 더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음한 소리 하는 거지. 1939년대 1939년 사회주의 체계에 쩔어 있던 사람, 나중에 미래 사회주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한 글을 지금 여기다 지금 수능 특강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요. 이런 것들 왜 이런 글이 그 수능 특강에다 올려놓은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연계 교재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주입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을, 그죠? 계속 봅시다. 버널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오직 사회주의에서만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용되는 방식에 찾아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계에서만 막 과학이 막 인간 해방을 해주고 막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이 만들어진대. 소련에서 그랬대. 진짠가요? 소련 망했죠, 그죠? 봅시다. 소련에서 생산 수단들은 공공소유였다. 공공소유였죠.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관여하여 과학자 공동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계니까 국가가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자 하면 지도자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 핵 개발이라든지 무기 개발, 군사 뭐 어떤 기술은 거의 뭐 소련과 미국이 지금 거의 맞붙는 수준이었죠, 그죠? 다른 건 몰라도 군사 개발에서는 상당히 뭐 뛰어났다. 소련에서 왜 그러냐? 그거 다른데 사회 발전할 때 써야 될 돈을 지금 군사 개발에 썼잖아, 소련이. 근데 지금 뭐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소련이 잘했다고? 과학에서만 인간 해방해준다. 인간 해방하는 게 무기 만드는 거, 핵 개발하는 거야? 글이 계속 봅시다. 버널은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이 이제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포함했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포함한 게 아니라 과학자한테 시키려고 포함한 거잖아요. 이게 왜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계속 봅시다.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맞나요, 이게? 와, 기가 찬다. 봅시다. 그렇게 이제 그 5개년 계획에 이제 과학자들을 포함시킨 게 뭐냐? 국가 어떤 발전 계획에 이제 수립 과정, 국가 발전 계획의 수립 과정에 이제 과학자들을 참가시켰어. 그거 왜 참가시킨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키려고 하는 거지. 사회주의 국가는 시키는 거잖아.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거잖아요. 하는 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정말 거짓말이야. 봅시다.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죠? 얘 혼자 본 거야. 지금 보면 완전히 틀렸죠, 그죠? 이게 이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소련 과학자들이 노력했다고? 우주 개발하고
그런 게 때 인류 복지를 위해서 아니죠. 군비 경쟁한다고 그런 겁니다. 소련에서는 미국 뭐 달에 가고 뭐 달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 그 뭐 무슨 뭘 군비 경쟁한 거지 무슨 인류 복지를 위해서 한 거야. 봅시다. 버널의 주장은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지. 순수 과학을 모욕하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이 말이지. 이게 맞는 말이지. 순수 과학 모욕하고 그다음에 뭐 순수 과학하면 뭐 위선자라며. 엘리트 유지의 위선이라며. 개별 과학자들의 또 자유 침해 못하게 하는 거지. 사회주의자니까 그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또 이상만 막 최고다. 소련이 최고다.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게다가 냉전 시대에서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그 냉전 체제에서 소련 정부가 과학자 공동체를 막 탄압해가지고 과학 뭐 그냥 쥐어짜가지고 뭐 이 사람들 막 탄압하고 이랬죠. 얘들은 정부가 막 소련 정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수 틀리면 그냥 뭐 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작살내는 겁니다. 버널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얘 말 듣겠나? 안 듣지. 이렇게 막 과학자를 다 때려 죽이고 막 탄압하고 있는데 와중에도 소련 잘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제 끽해갖고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게 현대과학 정책학 이런 걸 이제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게 뭐 성과가 있나요? 현대과학 정책학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걸 보니까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거에 하는 계기가 됐대. 그걸 제공했대. 그게 성과인가요? 이게 의의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왜 그죠? 계속 뭐 반복하는 건데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6월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봅시다. 하여튼 뭐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연계 교재니까 조금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좀 비판적으로 읽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사회주의가 좋은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네, 다음 강 넘어갑시다.